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주식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과 관련돼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향후 완만한 금리 인하가 좀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현재 좀 금리 동결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있는데, 이와 조금 반대되는 향후에도 여전히 금리 인하가 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목표, 2%대 물가 그리고 최대한의 고용,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분기 동안 금리를 소폭 추가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남은 두 번의 FOMC에서 25bp씩 두 번 인하하는 것이 좀 적절하다고 발언하였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궁극적으로 금리 경로는 실제 경제 지표와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 데이터, 이 두 가지에 결국엔 달려 있다라고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또한 연준의 금리가 4.75%에서 5% 사이인 이 금리 상황이 조금 기업의 어떤 국가의 성장을 좀 제한하고 있지만 그 정도가 조금 불분명하며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는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완화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발언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 닐 카시카리라는 이 연준 의원은 현재 투표권은 없지만 지난 50bp 인하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고, 남은 두 번의 FOMC에서도 좀 25bp씩 인하하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급격한 노동력 약화가 임박해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며 좀 고용 지표가 좀 잘 나온 것에 대한 어떤 시장의 걱정을 좀 일부 해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최고점에선 내려왔지만 우리의 목표보다는 다소 높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좀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좀 물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며, 또한 약간은 시장에서 약간은 긴장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금리를 좀 인하해야 한다라는 이러한 닐 카시카리 연준 의원의 발언과 좀 발맞춰서 이 월가에서 이와 관련된 좀 의견이 있었는데요.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박을 하지 마라라는 이런 리포트를 보였습니다. 그랑 인터뷰 발언을 했는데요.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경제 책임자는 올해 11월이나 아니면 12월에 금리 인하를 건너뛸 것이라고 베팅을 하지 마라. 어차피 9월 노동 조사에 대해서 이미 낮은 응답률로 인해서 해당 수치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모기지 금리가 백업되고 자본 지출이 부진한 가운데 지금 현재 주택 시장도 좀 심리가 약하다. 그 외에도 허리케인 헬렌이나 밀턴으로 인해서 이런 11월 7일에 FOMC 회의를 하기 전에 결국 10월 일자리 보고서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러한 노동시장이 약한 상황에서 투자 지출까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1월, 12월에 다 금리 인하를 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오펙의 석유 수요 증가 전망이 인하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오펙은 2024년과 2025년에 세계 석유 수요의 증가 전망치를 좀 낮췄습니다. 2024년의 경우 석유 수요가 하루당 한 20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이를 좀 낮춰서 하루당 193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좀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하향 조정은 3번 연속으로 이뤄진 하향 조정으로 전망을 낮춘 것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전망을 낮추게 되는 원인은 바로 중국의 석유 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중국의 석유 수입이 5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오펙은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성장 예측치를 하루에 65만 배럴에서 58만 배럴로 낮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 밑에 보이시는 표는 2024년과 2025년에 이런 석유 수요 전망치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이 수요 전망치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황색은 2025년이고 파란색은 2024년의 석유 수요 전망치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펙은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하루당
1099만 배럴을 기록했는데 이는 중국의 전기차 증가 그리고 디젤 연료를 LNG로 대체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제 코비드-19 이후 계속해서 중국 경제가 회복하지 못하였는데 특히 건설 주택 때문에 이제 순화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감소를 하였다라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S&P 500이 또다시 이제 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보시면 좋을 뉴스인데, 바로 파이퍼 샌들러가 S&P 500이 좀 과대평가되었지만 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하락할 이유는 없다, 하락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보이시는 표는 살짝 하면 S&P 500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체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것인데요. 이에 따르면 이제 파이퍼 샌들러 기준으로는 약 8% 정도 오버밸류가 증시가 오버밸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파이퍼 샌들러의 전략가인 마이클 칸트로위치는 S&P 500이 현재 약 PE 기준으로 약 20, 예상 수익치 대비 21.8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현재 8% 정도 우리의 공정가치 주가 수익 비율 모델에 의하면 고평가되어 있지만, 시장 배수라는 것은 이제 금리, 신용 스프레드, 그다음 지수 구성 세 가지로 귀결되고, 금리나 고용, 인플레이션과 같은 어떤 공포 촉매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주식은 계속해서 좀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8% 오버밸류 되어 있다고 해서 약세를 보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제 결국 몇 퍼센트 오버밸류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약세를 보일 이유와 그런 이슈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또한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10년 후나 이런 좀 소위 굉장히 롱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미래 수익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지표인 건 맞지만, 우리가 뭐 다음 분기가 어떨지 2, 3개월이 어떨지 이런 걸 판단할 때는 특별히 유용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이렇게 밸류에이션만 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좀 판단하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 주당 순이익 모멘텀이 좀 강하지 않은 주식은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고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때 이번 실적 발표 및 이런 가이던스에서 주식들이 어떠한 모습을 말하고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발언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잘 살펴보면 좋겠고, 네, 그러면 이제 마이클 칸트로위치의 발언에 따르면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주당 순이익 EPS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성장주에 좀 투자하는 것도 더 큰 이제 상승 여력에 있는 주식에 이제 베팅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이슈 세 가지, 첫 번째 이제 그 연준위원회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하는 천천히 완만하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오펙에서 향후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증가 전망치를 낮췄다. 세 번째로는 이제 단지 고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하락할 이유는 아니다. 이 세 가지 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